컴퓨터 일반을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균쌤이라고 있어요. 균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뭘 설명했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필기를 얘네들이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실기를 자기 카페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들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되게 잘 해놨어. 커말 1급 필기 여기 보면 되게 잘 해놨어요. 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했던 2019년 3월 2일 문제도 여기에 보니까 올려놨어. 자기가 풀이해가지고 커말 1급 하나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해도 되고. 보니까 되게 잘 올려놨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일반에 설명을 한 거야. 그냥 1과목을 설명을 해준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봤는데 전혀 뭐 생뚱맞다 1번부터 20번까지 컴퓨터 일반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1도 모르겠다. 1도 모르겠다. 한 3분의 1 정도 알겠다 싶으면요. 그냥 하고요. 1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되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컴말 1급 이거 2019년 이거 설명한 영상도 있었는데 그거를 봐도 되겠죠? 그걸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지금 내가 준 이 문제를 그냥 풀지 말고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순서도 되고. 왜냐면 너무 빠지면 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활용을 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엑세스는 굳이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엑셀 공부만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2주 안에 뭐 엑셀 공부만 이렇게 컴퓨터 일반인 엑셀 공부만 해도 되고 엑세스는 이제 조금 기초를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보면요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죠. 자, 오늘은요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산 문제를 하기 전에요. 매치 함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매치라는 함수.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매치 함수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한번 봅시다. 매치라는 함수는요,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 위치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값을 찾는 게 매치라는 함수인데 내가 여기서 만일에 lookup value를 이민함 3을 찾아 셀 값은 아니고 그냥 문자로 넣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매치 함수는 상대 위치 값을 찾는 거니까 lookup value 뭘 찾을 건데? 물어봐서요. 우리가 이민함 3을 집어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컴마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lookup array 어디서 찾을 건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레이는 배열이니까 어레이라고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인데 어레이라고 나오면요 그냥 행이 됐든 열이 됐든 배열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lookup array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매치라는 값은요 내가 lookup value 주인님이 넣어준 이 값을 넣어준 범위에서 상대 위치값 몇 번째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내가 범위를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얘는요 이민함이 첫 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얘는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넣었다고 해도 세 번째가 되는 거고 범위를 넣는 거는 주인님 그거를 찾아주는 거는 컴퓨터. 그러면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얘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매치 타입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매치 타입이라는 옵션. 그래서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이에요. 우리 V룩업, H룩업 할 때처럼 가장에 해당하는 기본급, 직업 코드에 해당하는 직업, 요거. 그거를 찾을 때는 정확한 값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4만원, 6만원 이 사이에 5만원의 사이의 값을 찾을 때는 유사하고 애매한 값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얘는 매치 함수는 빼기 1이라는 보다 큼이라는 옵션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이에요. 0이고 그 다음에 유사하고 애매한 값 V룩업, H룩업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1이 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얘기예요. 자, 내가 100, 200, 300, 400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25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 H룩업을 써가지고 얘를 찾아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범위를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수평에서 찾는 게 H룩업이니까. 그러면 얘는 125니까 100과 200 사이에서 여기서 두 사이에서 애매하고 유사한 값을 찾아서 결정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지정하는 값에 행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게 H룩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자, 매치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매치라는 함수도 125를 찾아줘 라고 해서 룩업 어레이를 요렇게 집어넣잖아요. 요렇게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자 어떻게 했냐면 얘는 일단은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0은 아니고 V룩업, H룩업으로 치면 얘는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이란 옵션은요 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에서 생각한 것처럼 유사하고 애매한 값으로 생각을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125가 100과 200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125는 요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 값인 1이라고 결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가 보다 작음이 아니라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25가 여기 있으니까 보다 큼이라는 거는 200으로 붙어가지고 2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왜 내가 얘기했잖아. 그 라이트 문자열 함수 할 때 라이트 함수의 오른쪽에 네 글자를 갖고 올 때 거꾸로 갖고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줄 때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를 봐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 빼기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값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얘를요 내림차순으로 적어 놓고 얘를 갖고 오면요 자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얘의 값을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이 범위에서 빼기 1이라는 옵션을 주면 얘는요 100과 200 사이 여기를 찾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보다 큼이라는 값을 찾으니까 100과 200 사이에 있는 보다 큰 값을 찾아서 여기 3이라는 값을 찾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다 작음이라는 옵션은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보다 큼이라는 옵션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사용해야지만 값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숫자로 나오면 되려 쉬운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문제가 그래요. 오늘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한국카드, 대한카드, 나라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매치 함수를 써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갖고 오고 싶은데 문제에는 한국카드라고 하면 얘는 상대 위치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카드, 나라카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 위치값을 2로 갖고 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한국카드 기타 카드에서 한국카드면 1이고 기타 카드면 2고 요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치 함수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매치 함수를 써서 요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을 따져서
vlookup을 써서 hlookup을 써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요거 매치 함수에 이 옵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세요. 가방이 있고요, 바보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함지박이 있다고 합시다. 함지박. 그러면요, 우리가 숫자로 들어가 있으면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이게 좀 수월한데 기억니은으로 들어가면 똑같은데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넣으면 그 사이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lookup value를 이민함이라고 했어요. 이민함. 요렇게 해서 내가 가방, 바보, 사랑, 함지박을 이렇게 집어두면 얘는 값이 뭐가 나올까요? 보다 작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치? 이렇게 비읍, 시읒, 이음이잖아요. 그러면 시옷이랑 히읗 사이에 여기 이민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의 옵션이 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렇게 사랑을 받아서 얘는 3이라는 값을 갖고 온다. 이거 되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매치라는 옵션을 빼기 1이라고 쓴다고 하면 저기 써준 쟤네들을 어떻게 써줘야 된다고? 반대로 내림차순을 써줘야 된다. 요게 이해가 잘 되면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저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번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우리는 카운타라는 함수를 쓰면요, 뭘 센다고? 카운트는 숫자만 세지만 뒤에 a가 붙으면 숫자랑 문자랑 같이 세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합시다. 자, 카운타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세버리면요, 이렇게 세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선택한 영역에 있는 문자들을 다 세니까 얘는 5가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5가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내가 밑으로 내릴 때마다 1, 2, 3, 4, 5 이렇게 차례차례 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카운터를 해가지고 얘를 한번 세고, 그쵸? 두 번째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세요? 카운터를 해가지고 얘네 두 개를 세고, 세 번째 세 개를 세고, 네 번째를 세고,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가 되려면 나는 두 개를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4, 5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요, 우리가 요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내린다고 해서 얘는 그 값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상대 참조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1을 구한 다음에 여기 옆에처럼 1, 2, 3, 4, 5로 나열을 하고 싶으면,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얘의 수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왔네? 공부하고 왔어? 공부 안 했어? 야, 그럼 천재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카운터를 해가지고 이민함 1만 셌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한 칸 내리면 이민함 2까지 세가지고 2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얘를 일단 세고요. 그 다음에, A사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A사에서 A사는 그냥 A사 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내가 밑으로 당기면 A사가 A5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두 개가 A4니까 하나를 고정시켜주면요, 뒤에 고정이 안 되는 애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릴 때마다 5, 6, 7, 8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증가한 값이 들어가는 거지. 그쵸? 민수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둘 중에 하나의 값을요, F4 절대 참조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엔터를 딱 치면 얘는 1이고 우리가 내릴 때는 1, 2, 3, 4, 5로 나오는 거죠. 우리 계산 문제 1번 문제가 요거예요. 요런 식으로
함수, 아니, 그 수식을 만들 수 있으면 1번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소영이, 너 열심히 그 동영상을 봤니? 아니면 그냥 너 원래 잘하는 거야? 어? 아, 그래? 원래 잘하는구나. 뭐 이틀 쉬어도 괜찮겠네. 어, 그래요? 좋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는요, 우리가 기초함수 한 것처럼, 그렇게 뭐 간단하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이 부분의 유형들을,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문제를 보고,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어떤 거를 풀 수 있겠네. 요거 결정을 그때 하는 겁니다. 시험지 나눠줄 때. 그렇죠? 시험을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서부터 보면 시간이 또 가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갈 때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지. 어떤 문제부터 풀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안 풀 건지. 아, 아. 뒤에 보면요. 저 가르쳐줘라. 맞춤. 내가 빨리 빨리 빨리. 이번에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뭐 편집 사일 요것들을 안 눌러서 됐죠. 다른 컴퓨터 확인해 보면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자, 문제를 보기 전에 함수를 먼저 보세요. 이 함수들은요, if, left, count, if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함수예요. if 함수는요,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이 참일 때 참값 거짓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left는 왼쪽에서 쓰는 거고, left 함수가 나오고 뭐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곱하기 1 요거 좀 생각하고 있고, count if는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고. 그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주문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용한대요. 얘를 이용을 해서 어디에? 지상 여기에 주문 방법에 어쩌고저쩌고 해준대요. 누적개수, 주문 방법별 누적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주문 방법은 주문 코드의 첫 글자가 T면, 그러면 주문 코드의 첫 글자를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left 함수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주문 코드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left 함수를 써서 왼쪽에 이 첫 글자가 T면 전화고, C면 온라인, V면 방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평균이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나머지는 가. 요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T니? 라고 물어보고, 그게 맞아? 라고 하면 전화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온방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수미한 것처럼.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if를 먼저 쓰지 말고 우리는요, left 함수 먼저 씁시다. 조건을 만들어 놓고 if를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left 함수를 쓰고요,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서 하나일 때는요,
1이라고 안 써도 돼요. 그냥 레프트 함수를 쓰면 그냥 왼쪽에 한 글자만 갖고 와. 굳이 1이라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을 바로 만듭시다. 내가 레프트 함수에 갖고 온 얘가 t니? 라고 일단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짜라 내리면 여기서도요, 보세요. 여기서 표가 밑에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사실은 플러스 모양으로 이렇게 안 내려도 돼요. 안 내려도 되고, 여기서 플러스 모양일 때 더블 클릭을 딱 누르면 그 표의 끝까지 쭉 자동 채우기가 돼요. 더블 클릭을 눌러도. 그런데 이게 표들이 뭐 붙어져 있고 그러면 좀 안 되긴 한데, 이렇게 표가 띄어져 있으면 더블 클릭을 해도 뿅 들어가요. 그 다음에 T일 때 우리는 전화라고 하고, 아닐 때 온라인 방문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뭐 F2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을 눌러도 되고요. 레프트 함수 앞에 if를 써봅시다. if를 씌우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요 앞에 if를 씌우고 탭.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요. 우리 키보드 보면 방향키 위에 보면 홈, 엔드, 인서트 뭐 이 키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엔드 키를 딱 눌러보세요. 엔드 키를 딱 누르면 마지막으로 뿅 가잖아요. 홈을 딱 누르면요, 제일 앞으로 가고, 엔드 키를 딱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if를 씌우고 거기서 엔드 키를 딱 누르면 마지막으로 가요. 뭐 하려고? 컴마. value if true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전화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컴마.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헷갈리지 않으면 굳이 뭐 이렇게 온라인 빼기 방문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헷갈리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써도 돼. 얘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얘가 그 다음 뭐예요? C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복붙해가지고 얘가 C야? 이렇게 C야? 물어보고, 그러면 C야 라고 하면 얘가 온라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 방문이 되는 거고. if 한 번 가로 닫고 두 번 가로 닫고. 근데 이게 헷갈리면요, 우리 처음 방법으로 하는 게 나아요. 헷갈리면 숙달이 되면 모르겠지만, 자, 전화에 온 빼기 방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고 일단은 집어넣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온이랑 방을 온라인이랑 방문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서 C야 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온라인이 되는 거고, 온라인. 그 다음에 온방이 방문이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값을요, if서부터 복사를 하되,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지금 이걸로 바뀌니까 ESC를 눌러서 우리는 F2를 누른 다음에 온방의 자리에서요, 온방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 온라인이랑 방문 나눈 거를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전화. 이거는 봐봐. T가 전화야? 라고 했고. 자, 일단은 봐봐. 우리는 지금 참값을 넣었잖아. 거짓값에 시작할 때 너는 큰 따옴표가 되잖아. 따옴표. 온라인이야? 라고 하고 마지막은 있잖아. 온라인에서 수, 우, 가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뭐만 되는 게? 온라인 아니면 방문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 if의 가로가 여기 앞에 if도 되면,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는요, 90점일 때는 수,
수식값 밑에는 우, 나머지는 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값은 조건식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 여러분 봐보세요. 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배울 때가 됐어. 뭐, 간단한 건데 보세요. 옆에다가 요렇게 한번 씌워보세요. 요렇게 범위를 씌우고요. 범위를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써도 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라고 썼어. 그리고요,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 한꺼번에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수식 입력줄에 입력된 값이 한 방에 뿅 다 들어가요. 들어가죠? 컨트롤 엔터. 다 들어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값을 구했잖아요. 그쵸? 그럼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보세요. 방문을 방구라고 바꿔볼게. 방구라고 바꾸고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를 딱 누르면요, 굳이 밑으로 안 내려도 된다고. 한 방에 계산해. 컨트롤 엔터.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계산을 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치면 돼요. 물론 헷갈리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컨트롤 엔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방문이라고 써놓고 다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화 온라인 방문이 끝났는데 문제는 저거예요. 누적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니까 뭐가 됐냐면 전화가 처음 나오면 얘는 전화 1이 되는 거고, 전화가 두 번째 나오면 전화 2가 되는 거고, 전화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온라인이면 위에서부터 또 1, 2, 3, 4 누적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카운트 if가 나왔으니까, if랑 left는 써먹었으니까 카운트 if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카운트는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은 한번 써보세요. 는 count if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겁니다. tag. 그리고 우리는 이 전화랑 온라인이랑 방문은요, 이 주문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이 범위 안에서 컴마 크라이테리아가 T별이라고 합시다. T별. 별이라는 거는요, 모든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T별이라고 써요. 김별이라고 쓰면 김씨 들어가는 사람 찾아온 것처럼 T별이라고 쓰면 T자가 들어가는 모든 글자를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A3부터 A25까지 T별을 찾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가로를 닫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가 돼요. 이 범위 안에서는 T가 들어가는 게 6개래요. 그쵸? 그럼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 누적개 수를 세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아까 한 거를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사실은 이게 시험장에서 잘 생각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보고 갔으면 이거랑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으면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 딱 처음 보고 한 30분, 40분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 누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요, 누적으로 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 A3셀을 기준으로 아까 카운터에서 내가 하나, 둘 이렇게 센 것처럼 지금 내가 A3부터 일단 세서 T가 들어가는 게 있니? 이렇게 물어봐서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뒤에 있는 부분을 고정을 해서요, F4로 고정을 해서 그러면 한 칸 내리면요 A3, A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T가 들어가는 게 몇 개니? 몇 개니? 몇 개니?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T가 들어간 애들만 밑에를 딱 봤을 때 T가 들어간 애들만 누적돼서 값을 구해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111로 계속 표시가 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전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가 나왔던 요 부분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인공들은 다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전화에 해당하는 이 누적 개수랑 온라인이랑 방문이랑 다 따로따로 해주셔야죠. 그죠? T별이 아니고 C별, V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값에, 창값에 그 값을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복잡하지. 하나부터 해봅시다. 자, 여기서요. 일단은요. 여기서 먼저 전화에 가로를 열고 숫자 누적 개수인 1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이 오고 가로가 닫혀야 돼요. 가로는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다가 전화에다가 일단은 가로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창값 value if true에는 우리가 넣어주는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에도 여기도 가로를 해줍시다. 가로. 문자 방문에도 일단 가로를 해줍시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각각의 값에 가로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누적 개수를 붙이는 겁니다. 누적 개수를 붙이고 여기 뒤에 가로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옆에다 해볼까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엑셀에서 셀 값이나 수식에 문자열을 붙이는 거는요, 여기에 나온 저 팔자 모양 있죠? %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셀 값에, 내가 구한 셀 값에 연결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문자열을 붙여줄 때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싶냐면 가로를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j3셀을 불러와서 뒤에 가로를 닫아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1 가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2 가로, 1 가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 그러니까 셀 값이나 수식에 붙일 때 %를 쓰는 거예요. 그럼 바로 쓴다고 하면 자, 여기다 다시 씁시다. 여기다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로를 닫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j3을 불러와서 %를 써서 가로를 닫는 거랑 수식에 연결 연산자를 불러와서 가로를 닫아주는 거랑 그러면 결과는 똑같겠죠? 여기는 하나 더 생기네. 그쵸? 이렇게 요거 돼요? 요거? 그러면요 얘를요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얘를요 복사를 한 다음에 전화 가로 다음에 1 붙여놓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복사를 한 다음에 어디에 붙여주냐면요. 자, ESC 누르고 어디에 붙여줘야 되냐면 자, 여기에 붙여줘야 돼요. 그쵸? 전화 여기 다음에 와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얘를요 그냥 붙여줄 수는 없고 앞에 있는 전화 가로가 문자열이고요. 그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count if에 해당하는 또 문자열이 연결된 쟤를 붙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자열이랑 여기 있는 또 문자열이랑 붙이려면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해? 연결 연산자가 또 필요하겠죠? 그쵸? 이렇게 연결 연산자를 쓰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 식이 완전 복잡해지지.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사한 거는 얘고 우리가 복사한 거는요. 얘예요. 그쵸? 맞죠? 우리가 복사한 건 얘고 전화 가로에 연결 연산자를 써서 다시 붙여 넣은 거예요. 그쵸? 그쵸? 완전 헷갈리죠? 엔터. 그래서 일단은요, 전화를 일단 구해보세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전화가 1, 2, 3, 4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이거랑 똑같이 온라인 옆에도 T별이 아니라 C별, V별 해가지고 완성을 해봐. 지금 우리가 복사한 값을요, 그대로 넣되 거기 안에 있는 값들만 바꾸면 되겠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능계 지금 얘가 지금 T별일 때 전화의 누적 개수를 했을 때 온라인의 누적 개수가 C별이 되면 돼. 그럼 어디다 붙여줘? 쌀을 붙여놓고 하는 경우 좀 보면 착각 옆에다가 아니 여기다 연결한 선자를 쓰고 식을 붙여야 돼. 이렇게 붙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판 보여. 결과가 나왔니? 완전 헷갈리시잖아. 여기서 봐봐. 함수는 카운트 입구의 함수는 여기서 일단은 끝내야 돼. 카운트 입구의 함수는 여기서 끝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를 단 거. 그다음에 얘란 말이야.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화의 가로 영상들 얘를 일단 복사해 놓고. 왜냐하면 T별이 C별이랑 V별만 되면 되잖아. 우리는 얘를 어디다 붙여요? 이 온라인 가로에 거기 말고. 온라인 가로가 문자열이고 지금 저식을 붙여야 되니까 연결을 그냥 살짝 붙이고 n% 붙이고 사이에 n%가 없을 때는 컴퓨터가 그냥 얘를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한다. n%가 달리 카운트 인데 수치로 바꿔. 방문도 마찬가지. 붙여졌어요? 방문이 여기 방문이 너가 처음에 복사한 V로 바꿔. 이 원수가 꼬였나 본데? 온라인은 제대로 나왔는데. 온라인. 이 대문자 구조를 다. 는 해가지고 다시 는 해가지고 있잖아. 여기 절대 참고가 잘못 느꼈잖아. 맞지. 했다. 그러면 이제 1 그다음 3이 나와. 4 5 이거 제대로 되네. 이 식이 거기에 들어가. 아예 여기서 지우고. 자,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요,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3분, 4분, 길게는 5분. 5분까지 내가 문제를 썼잖아. 시간을 썼잖아. 그럼 그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딱 봐가지고, 한 3, 4분, 4분, 5분을 쓰는데도,
아리까리한 문제는 일단은 넘어가는 거예요. 안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다 풀고. 수익기가 X 45, 음. 45 두 개. 시간이 90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45분 끝나고 시험지 걷고 다시 시험지를 안 하고 45분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되게 짧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다. 내가 본 문제고 해봤던 문제야. 그러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풀되 그렇지 않으면 일단 패스하는 것도 한번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 문제, 안 풀 문제 그거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연습이 돼야 돼요. 자, 2번 봅시다. 2번. 표일의 결제 방법. 그 전에요. H룩업과 매치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H룩업은요. 자, 내가 이렇게 수평에서 찾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문제를 봅시다. 일단. 자, 결제 방법. 주인공들 한번 표시해 보세요. 결제 방법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할부기간 얘가 필요하대요. 할부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할부기간별 수수료율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가려놓고 할게요. 자, 할부기간 수수료율 얘가 필요하네요. 그쵸?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 지불 수수료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주인공들은 다 표시됐네요. 자, 지금 지불 수수료를 구하는 걸 보니까 매출액도 필요하네. 매출액에 뭐 하냐면 수수료율을 곱하면 된대요. 그쵸? 수수료율 얘는 뺍시다. 매출액은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지불 수수료에서 매출액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할부기간의 수수료율만 불러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요. 자, 지금 H룩업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룩업 밸류로 삼아야 될게요. 결제 방법일까요? 할부기간일까요? 할부기간이죠. 그쵸? 왜? 나는 지금 이 할부기간의 기준으로 내가 어쩌고저쩌고 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요. H룩업을 쓸 때요. 이 할부기간을 룩업 밸류로 삼을 때 얘는요. 정확한 값일까요? 유사한 값일까요? 정확한 값이죠? 왜요? 3, 6, 12, 3, 6, 12로만 나와 있잖아. 얘는 정확한 값인 거예요. 그러면 H룩업을 써서 정확한 값을 찾아오는 요건 뭐야? 그러면 일단은요, 첫 번째 해당하는 얘의 값을 일단 구해봐.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 나왔잖아. 는 HL을 써가지고, 룩업 밸류는 할부기간입니다. 할부기간이고, 컴마.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H룩업은요, 이거잖아. 내가 선택한 첫 번째 행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검색한 다음에 지정한 행의 값을 갖고 오는 게 H룩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테이블 어레이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돼요. 어차피 내가 선택한 첫 번째 A28 행에서 3을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일단 F4를 걸어주고 컴마. 여기에 로우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가 돼야 돼요? 얘가 지금 나라 카드니까 몇 번째가 돼야 돼? 로우 인덱스 넘버는요? 두 번째야? 세 번째? 왜 세 번째지? 하나 A28부터 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국 카드가 아니라 지금 나라 카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 그치?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고 컴마. 우리 아까 정확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요렇게 나오고 얘는요 퍼센트니까 소수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0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0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저는 표시하기 위해서 소수점 두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 나라카드 기타에 해당하는 2%를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에 곱하기 매출액만 구하면 지불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매치 함수를 안 썼잖아.
그리고요, 내가 이게 얘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 뭐가 돼요? 나라 카드가 한국 카드가 되고 대한 카드가 되고 대한 카드가 되고 얘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나라 카드인 경우에는요, 네 번째가 되고 한국 카드 일단 세 번째가 되고 대한 카드 일단 네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돼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서 요거의 값만 생각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뭐에 따라서? 결제 방법에 따라서 얘가 3이 되냐 4가 되냐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죠? 만일에 이 문제가 요렇게 나왔다 쳐보세요. 만일에 문제가 요렇게 기타 카드가 아니라 대한 카드, 나라 카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똑같이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도 사실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요, 한국 카드일 때는 3이고 대한 카드일 때는 4고 나라 카드일 때는 5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4에 해당하는 값이 나라 카드니까 얘는 5가 돼야 되고, 그렇죠? 요 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얘는 5가 되고 한국 카드니까 3이 되고 대한 카드니까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요 값을 따질 때, 보세요? 매치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매치라는 함수는 상대 위치 값을 따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탭이라고 했을 때 결제 방법에 해당하는 나라 카드를 집어넣으면 컴마, 자, 룩업 어레이를요 요렇게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나와? 내가 선택한 한국 카드, 대한 카드, 나라 카드에서 정확한 값을 찾으면 나라 카드는 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 카드일 때는 우리는 5를 써야 되니까 만약에 이 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범위를요 요렇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요렇게 위에서부터. 그러면 내가 선택한 위에서부터 나라 카드는 몇 번째 있는 거예요? 5번째 있는 거잖아요. 대한 카드는 4번째, 한국 카드는 3번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4하고 컴마 정확한 값 0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갖고 오면 왜 24가 나와? 왜 24가 나오지? 왜 24가 나올까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얘를 집어넣었어. 컴마 얘들이 범위에서 F4 컴마 0. 왜 제가 24가 나오지? 이 표가요. 표가 숨겨진 표로 돼 있잖아. 그쵸? 얘가 이렇게 돼야지. 아니, 내가 여기 숨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숨겨가지고 맞네요. 얘가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 그쵸? 얘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가 5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4가 된단 말이에요. 요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는데 요 문제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 카드, 대한 카드가 아니라 한국 카드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카드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치 함수의 빼기 1에 이 옵션을 아냐 모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한국 카드랑 기타 카드가 있다고 해보세요. 기타 카드라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대한 카드랑 나라 카드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한 카드랑 나라 카드는 자, 한국 카드랑 기타 카드, 대한 카드랑 나라 카드는 두 번째로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보면 한국 카드면
세 번째고, 기타 카드, 대안 카드, 나라 카드면 네 번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옵션을요, 봐보세요. 한국 카드, 기타 카드에서 찾아줘 라고 하면 한국 카드는 3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안 카드, 나라 카드가 되면 보다 큰이라는 옵션을 걸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카드, 기타 카드 사이에 디귿, 니은이 오니까 얘보다 보다 큰을 인식을 하니까 한국 카드를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대안 카드랑 나라 카드에 해당하는 애들은 4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를 한국 카드라고 쓰고 얘를 대안 카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대안 카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대안 카드라고 하면 한국 카드가 들어갔을 때는 3이 되고 대안 카드가 들어갔을 때는 4가 되잖아요. 나라 카드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라 카드는 대안 카드 밑에 있으니까 보다 큰 값을 찾으니까 얘는 대안 카드로 속하잖아요.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 다시 해봅시다. 자, 상대 위치 값을 갖고 와서 여기 4자리에 집어 넣을 건데 4자리에 집어 넣을 건데 는 매치라는 함수를 쓰고요. 얘가 기출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룩업 밸류는 나라 카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룩업 어레이를요 우리는 배열 상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 룩업 어레이를요 한국 카드, 대안 카드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요거 이해돼요? 한국 카드, 대안 카드 이렇게 넣은 거 이해돼요? 요렇게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빼기 1 보다 큰 옵션 요렇게 넣어줘도 되고, 아마 정답에는요 요렇게 넣지 않고 배열 상수로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이 중괄호를 열고요 여기에 한국이라고 쓰고 한국 카드라고 쓰고 그 다음에 대안 카드라고 쓰고 똑같아요. 요렇게 쓰나 저기 해가지고 절대 참조를 하나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배열 상수를 닫아주고, 그러면 한국 카드, 대안 카드의 이 배열에서 빼기 1 값, 보다 큰 값을 찾아 라고 하면 얘의 값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기타 카드면 2가 되고 한국 카드면 1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넣어야 될 값은 기타 카드였으면 4였잖아. 한국 카드였으면 3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뭘 더해줘요? 더하기 2를 더해주는 거죠. 더하기. 여기 있는 값을 복사를 해서 4의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의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한 H룩업에서 그 4의 자리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매치를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잘 문제의 유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19년 상시 2의 문제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라 가지고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설명할 때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빼기 1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뭐까지 해줘야 돼요? 곱하기 매출액까지 구해서 다른 친구들의 값을 다 구해 주셔야겠죠? 요게 매치 함수에 관한 문제. 1번, 2번. 이 2019년 상시 2에서 어려운 문제가요. 1번, 2번 문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도 이 1번, 2번 문제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나머지 3번, 4번, 5번은요 쉬워요. 조금 쉬었다가 3번, 4번, 5번 마저 풀고 그 다음 회차 앞에 부분만 아니면 계산 문제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